공부의 탑 클래스 여러분의 사회 선생님 김유숙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선생님과 함께 체크 교재로 여러분의 내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선생님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몇 가지 준비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통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여러분이 확인하고 오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어떤 부분을 사회에서 공부할까 궁금하시죠? 특히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사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의 동생들과 관련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수업을 할 때가 있거든. 근데 그때마다 사회책 보고 깜짝 놀라. 너무 어려운 내용을 여러분이 공부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중학교의 사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각각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신다면 100점 여러분이 거뜬히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사회 1교과서의 앞부분은 지리 파트예요. 지리가 뭘까요? 지리는 땅의 이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덥고 춥고 눈이 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과학적 원리가 있다는 거지. 그 과학적 원리에 따라 땅의 이치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지리이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지리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바로 첫 번째 대단원, 내가 사는 세계. 그 중에서도 위치란 무엇이며 위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오리엔테이션 강의 들으면 알겠지만 반드시 이제 교재와 필기할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이 드릴 거예요. 교재에 있는 친구들은 체크 교재입니다. 10페이지 펴 놓으시고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첫 번째 강의에서 진짜 딱 한 가지만 설명할 거야. 뭐냐면 A번. 10페이지에 A번. 위치의 의미와 표현이라고 하는 거 있지. 그치? 요 부분 여러분이 꼭 읽어보세요. 본문 내용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 꼭 나오는 자료 1번에 지도가 있습니다. 대륙과 해양으로 위치 표현하는 그 자료가 있거든요. 요거 두 개 한번 읽어보세요. 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필기하는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특히 앞으로 지리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그림이나 지도가 굉장히 필요할 경우가 있어. 필기를 멋지게 하기 위해서는 가끔 이런 지도나 자료를 활용하는 게 좋거든요. 좀 더 꼼꼼하게 필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 지도도 같이 오려서 붙이고 싶다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옆에 자료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 A4 용지에 여러분이 출력한 다음에 오려서 붙여놓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읽어보시고 또 혹시 여러분의 교과서 지금 미리 받아봤다면 근데 지금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교과서가 없는 채 이 강의를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교과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돼요. 교과서가 있다면 오늘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의 교과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너무 잔소리가 길었죠? 자, 그렇다면 바로 선생님 수업 준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자료도 출력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부할 내용, 베이직 위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하는 친구들 1번 베이직 위치 필기해 두시고요. 됐어? 우리 교재를 보면 위치의 의미, 위치의 표현 방법이 나와 있는데 요거와 관련된 것들을 묶어서 1번 베이직 위치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위치라고 한 것이 무엇인가? 위치의 의미부터 확인해 봅니다. 자, 위치란 일정한 장소에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말한대요. 뭐라고? 위치는 일정한 장소에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말한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필이면 우리가 지리를 공부한다고 했는데 이 위치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까? 그 이유는 위치를 알면 그 지역의 기후도 알 수 있대요. 지형도 알 수 있대요. 문화도 알 수 있고 언어도 알 수 있대. 그러니까 지리를 알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바로 위치라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볼까요? 옆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일본은 지진과 화산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다고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 주어진 지도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땅덩어리를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는 조각조각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것을 판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판이라고 하는 게 움직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조각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판들이고 이 판과 판이 만나는 경계 지점에 빨간색 점은 지진과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표현한 것이거든요. 특히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환태평양 조산대. 바로 여기서 지진과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데 바로 일본이 그 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지진과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좀 더 벗어나 있다면 그렇게 많이 화산과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역사 공부할 때 가야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보통 삼국시대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만 생각하지만 또 하나의 나라 가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만큼 강력한 나라가 되지 못했지. 왜? 요지도. 가야는 어떤 나라 사이 있어? 그렇지, 백제와 신라 사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신라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위치를 알면, 다시 한번 위치를 알면 뭐를 알 수 있다고? 기후도 알고, 지형도 알고, 문화도 알고, 언어도 알고 그 지역의 특성을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중요한 사회 수업 시간에 위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거야. 됐어? 위치가 중요하구나 깨달으셨죠? 그 다음에 이 위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위치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 표현 방법을 정리할 텐데 중요합니다. 별표. 첫 번째, 위치를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어떤 대륙이나 어떤 해양으로 표현해. 대륙은 커다란 땅덩어리고 해양은 커다란 바다이지.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 읽어봐. 지리적 위치라고 불러줍니다. 뭐라고? 지리적 위치. 대륙과 해양으로 표현하는 거 뭐라고? 지리적 위치. 그러면 어떤 대륙이 있고 어떤 해양이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아래 두기로 넘어갈게요. 자, 우선 대륙과 해양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커다란 땅덩어리는 5대양, 커다란 5개의 바다와 그 다음에 6개의 대륙이 있다라고 표현해. 5대양, 6대륙. 지구상에는 커다란 바다 5개와 그리고 6개의 땅덩어리가 있다라고 말해. 특히 대륙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거든. 근데 지구상에는 땅과 물을 비교했을 때요. 놀라지 마. 땅이 더 적어. 바다가 더 많아. 전체 지구상의 지표면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또 각각의 땅덩어리에 이름을 붙였어. 따라 읽어보세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하, 6대륙. 또 이번엔 바다를 살펴볼까요? 해양입니다. 자, 바다는 지표면의 70% 육지보다 바다가 더 많아. 그리고 이 바다의 이름을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북극해, 남극해로 불러줘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바다. 됐어? 그러면 요걸 이렇게 이름만 알면 안 되겠죠? 각각의 모습을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를 통하여 위치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준비한 교환 있지? 이거 여러분이 잘 출력하셔서 필기할 때 붙여놓으세요. 자, 5대양과 6대륙을 살펴볼 텐데 먼저 대륙부터 봅니다. 우리나라는 빨간색으로 표현돼 있어.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이 대륙을 뭐라 부른다? 아시아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뭐가 있어? 유럽 있어. 그 아래는 뭐가 있어? 아프리카가 있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쉽게 말하면 얘는 커다랗게 하나의 땅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뚝 떨어진 대륙이 있습니다.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대륙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아메리카 대륙, 얘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위쪽에 있으면 북아메리카, 아래쪽에 있으면 남아메리카라고 불러줘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포함된 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여기는 오세아니아, 여기는 북아메리카, 여기는 남아메리카. 됐지? 그 다음에 이번엔 바다 이름 살펴볼게요. 자, 우리나라와 여기는 아시아와 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아주 커다란 바다. 이 바다가 태평양. 그리고 인도 앞에 있는 바다가 인도양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는 둥그니까 이쪽 바다와 이쪽 바다는 연결돼 있지. 여기도 대서양, 여기도 대서양. 그 다음 위쪽에 있는 바다는 북극해, 아래쪽에 있는 바다는 남극해죠. 자, 기본적인 지도를 통하여 5대양, 6대륙의 명칭 파악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거 할 수 있지?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선생님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체크 교재를 통하여 각각의 대륙과 바다 이름을 말했는데 여러분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따라서 이 대륙의 명칭이 조금씩 달라져. 예를 들면 어떤 교과서에서는요.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표현해. 유라시아 대륙, 그럼 유라시아 대륙,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러면 대륙이 5개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 추가한 게 뭐냐면 아래에 있는 남극 대륙이야.
그러니까 교과서에 따라 정말 다양하게 표현해요. 또 때로는 아메리카 대륙을 합쳐서 표현하는 교과서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아직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중학교 가서 교과서를 받아본 다음에 이 부분 5대양 6대륙은 지금 선생님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교과서에 따른 표현이 모두 다르니 여러분은 교과서를 펼쳐보시고 어떤 표현을 하는가 알아야 돼. 시험 문제는 여러분 교과서를 기준으로 나오거든.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죠? 반드시 교과서에 따른 표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우리 교재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됐어? 자, 그럼 저희가 지금 5대양과 6대륙의 명칭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리적 위치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하느냐? 지금 살펴본 것처럼 자, 우리나라를 따진다면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대륙이 뭐였어? 아시아 대륙이었지. 근데 이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렇다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어, 서쪽에 있어? 그렇지. 유라시아 대륙의 우리나라는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앞에 있는 커다란 바다. 바다 중에 가장 커다란 바다 뭐가 있어? 태평양이 있어. 이 태평양의 어느 쪽에 위치한다? 태평양의 서쪽에 위치하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 다시 한번 볼까요? 옆으로 갑니다. 자, 여기 있는 세계 지도를 통하여 우리나라 빨간색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고요. 태평양의 입장에서 본다면 서쪽에 위치하지. 됐어? 그리고 또 하나 인도 볼까요? 여기가 인도야. 인도는 아시아 대륙의 남쪽. 그리고 어떤 바다? 인도양과 접해 있네. 다시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도는 아시아 대륙의 남쪽 끝에 인도양과 접해 있다라고 확인하면 돼. 됐어요? 이렇게 대륙과 바다로 표현하는 게 뭐라고? 지리적 위치라고. 됐죠? 그렇다면 두 번째 위치 표현하는 방법 알아봅니다. 두 번째 위치 표현하는 방법은 위도와 경도라는 게 있어. 위도와 경도라고 하는 건 숫자거든요. 이 숫자를 가지고 표현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따라해가 보세요. 수리적 위치라고 불러줘. 뭐라고 해? 수리적 위치. 뭐라고? 수리적 위치. 그럼 선생님, 위도는 뭐고 경도는 무엇인가요? 자, 요게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아두기를 통하여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위도와 경도라고 하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야. 우리가 편의상 지구에 가짜로 선을 그려. 지구에 가짜로 가로선을 그리고 세로선을 그려. 거기에 숫자를 통하여 구분한 것이 바로 위도와 경도. 지구상에 그려진 가짜의 가로선과 세로선의 좌표값을 위도와 경도라고 한다. 그러면 이 내용을요, 선생님이 주어진 자료를 통해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자, 먼저 위선과 위도부터 살펴봅니다. 자, 먼저 위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그려진 것처럼 지구에 있는 가로선이야. 지구에 있는 가로선이 위선. 여기에다가 그럼 각각의 지구에 있는 가로선이 정말 많잖아요. 이 각각의 가로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숫자로 구분해.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위도. 선 자체는 위선이고 각각을 구분해서 숫자로 표현하면 위도. 그러면 숫자로 구분한다고 했으니까 뭔가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되는 게 0이고 얘보다 많으면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보다 많으면 1, 2, 3, 4 숫자가 커지는 거잖아. 뭔가 기준이 있겠지.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적도가 돼요. 지구에 있는 가운데 적도. 적도를 기준으로 위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적도보다 위에 있는 가로선은 뭐라고 하냐면 북위라고 불러주고 적도보다 아래에 있으면 남위라고 불러줍니다. 알 수 있겠지? 지구에 있는 가로선, 위선. 여기에다가 각각 숫자를 붙여서 구분을 하면 위도. 오케이? 기준은 적도. 적도보다 북쪽에 있으면 북위. 남쪽에 있으면 남위. 되셨죠? 그러면 이 위도를 표현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위도는 지구의 중심에다가 이렇게 각도를 재서 예를 들면 요만큼이 20도라고 칩시다. 20도만큼의 선을 쫙 빗을 쏴요. 그리고 뺑 둘러가면서 여기서 뺑 둘러가면서 지구에 뺑 둘러가서 20도가 되는 지점들을 모두 빗을 쏴. 그리고 그 지역을 연결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북위 20도라고 불러줍니다. 북쪽에 있는 위도니까 북위 20도. 뭔지 알겠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위도라고 하는 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밖에 못 움직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실제적으로 북위와 남위의 숫자는요. 0도부터 90도까지밖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일단 다시 한번 반복할게. 자, 이게 바로 위도와 위선의 개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경선과 경도예요. 자, 경선이라고 하는 건 지구의 세로선. 그렇다면 경도라고 하는 건 세로선의 숫자로 구분한 건데 마찬가지로 기준이 필요하겠지. 자, 이 경선의 기준이 되는 거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바로 본초자오선이라고 하는 건데 따라해 가보세요. 본초자오선. 뭐라고? 본초자오선. 뭐라고? 본초자오선. 자, 이 본초자오선은 지구상에 있는 여러 나라 가운데 바로 영국이에요. 여기가 바로 영국인데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하는 곳이 있어. 바로 그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지구의 세로선을 쫙 꺼줘.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본초자오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본초자오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가잖아. 동경. 서쪽으로 가면 서경이라고 표현해요. 아까는 북쪽과 남쪽으로 나눴지? 얘는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는 거야. 또 표현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본초자오선으로부터 몇 도가 떨어져 있는가. 예를 들면 이쪽에 동쪽으로부터 60도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린 이것을 동경 60도라고 표현해. 그러다 보니까 이 경도가 움직일 수 있는 거 어떻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서 얼만큼? 180도밖에 못 움직여. 이해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 여러분이 활용하라는 건 요거 여러분이 직접 오려보고 그림을 그리면서 확인해보라고. 그래서 동경은 0도부터 180도까지, 서경도 0도부터 180도까지 밖에 못 그려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위선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지구에 있는 가로선이 뭐라고? 위선. 위도는 이 위선에다가 숫자로 구분한 것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 적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에 있으면 북위, 남쪽에 있으면 남위. 표현하는 방법은 각각의 각도를 그려줘서 뺑 돌리면 돼. 그렇지? 북위 20도. 그러다 보니까 이때 각도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못 움직이지. 0도부터 90도까지. 북위도 0도부터 90도, 남위도 0도부터 90도이다. 그 다음에 경선과 경도입니다.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 있는 세로선. 경도는 이 세로선의 숫자로 구분하는데 기준이 뭐라고 했지? 그렇지. 본초자오선. 본초자오선은 지구상에 있는 영국, 그 중에서도 그리니치 천문대라는 게 있어. 여기를 지나가는 정확한 그 선이 본초자오선 기준이 되고 얘보다 동쪽에 있으면 동경, 서쪽에 있으면 서경. 또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각각의 얼마만큼 각도가 벌어져 있는가를 보고 이렇게 동경 60도라고 표현하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요만큼 180도까지 움직일 수 있어서 동경 0도부터 180도, 서경 0도부터 180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바로 위선과 위도, 그 다음에 경선과 경도야. 됐어? 그러면 선생님 이 위도와 경도를 어떻게 표현하는데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의 선생님이 예를 들어주면 우리나라는 북위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동경 132도에서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럼 이렇게 위도와 경도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나라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은요. 아까 선생님이 봤던 이 자료들 뭐야? 둥근 지구의 모양이었지? 근데 요거를 펼친 지도라고 봤을 때 자, 적도가 있어요. 여기 있는 북위와 남위로 나누는 적도. 기준으로 위에는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냐면 본초자오선이 있어. 적도가 있고 본초자오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도보다 위에 있으면 북위, 아래쪽에 있으면 남위. 본초자오선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으면 동경, 그 다음에 서쪽에 있으면 서경이 되지. 그치? 이러한 기본적인 지도에다가 아까 뭐라고 했니? 북위 33도에서 43도라고 했지. 그러면 북위 33도에서 43도가 되는 지점을 쭉 범위를 딱 꺼. 됐어? 그치? 지금 북위만 표현했어. 그러고 난 다음 이번 뭐 했어? 동경 124도 132도라고 했지. 그렇다면 동경 124와 132도 사이에 해당한 것을 쭉 꺼. 그럼 두 개가 겹쳐지는 지점이 있지. 바로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게 된다는 거야. 위도와 경도를 통해 각 나라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 이해할 수 있겠나요? 뭔 말인지 알겠지? 지구상에 있는 가상의 가로선과 세로선을 그어서 그것이 만나는 점. 오른쪽으로 몇 칸, 왼쪽으로 몇 칸. 바로 그런 퍼즐 게임처럼 여러분이 각각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요거 한번 우리가 완성해볼까? 자, 우리가 방금 내용대로 정리한 것에 따르면 지구에 있는 가로선 뭐라고 했니? 지구에 있는 가로선은 위선, 위도가 됩니다. 위도 또는 위선.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쉽게 외우는 방법은 가위라고 해주세요. 가로선은 위도, 가로선은 위도 또는 가로선은 위선. 그 다음에 반면에 세로선은 뭐가 될까? 얘는 경도 또는 경선이 되겠지. 위도, 경도. 그 다음에 기준이, 위도의 기준은 적도했고요. 요거 중요하지. 경도의 기준은 뭐라고? 본초좌우선. 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건데요. 지구상의 가로선에 어디 위치하고 있는가? 저기 극지방에 위치하고 있는가? 저기 적도에 위치하고 있는가에 따라 뭐가 달라지냐면 기후가 달라져. 덥고 춥고가 여기서 결정이 돼. 또 지구상의 세로선 어디 위치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각 나라별 시차가 나타나게 돼. 나라들마다 시간이 다르잖아요. 우린 아침인데 어디는 막 밤이고 그래. 그것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얘 때문이야. 어디 세로선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시간이 달라지게 돼요. 또 표현하는 봤지? 북이 0도부터 90도, 남이 0도부터 90도. 그 다음에 경도는 동경 0도부터 180도, 서경 0도부터 180도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 요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아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의 수리적 위치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위도, 북이,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어요. 북이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위치하고 우리나라는 경도,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습니다.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한다 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도와 경도로 표현하는 게 뭐야? 수리적 위치. 그래서 수리적 위치는 그 어떠한 위치 표현 방법 가운데 가장 정확해요. 그치? 가로로 어디, 세로로 어디 찾아가면 바로 나오니까. 지리적 위치 같은 경우에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도 굉장히 많은데 어디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잖아. 근데 가장 정확하게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은 수리적 위치. 그다음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관계적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관계적 위치는요. 주변 국가와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상호 연관성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어떤 관계에 있냐. 예를 들면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일제강점기가 있었지. 일본이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이 있어. 그럼 뭐야? 이거는 관계적 위치. 하지만 지금 우리가 동북아시아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어. 그다음에 이것도 관계적 위치. 그래서 이 관계적 위치는 다른 거와 달리 고정돼 있지 않고 변화할 수 있어요. 갑자기 우리나라가 아시아 대륙에 있다가 유럽 대륙으로 변하진 않잖아. 그치? 동경과 막 여기 있는 북이 막 이게 바뀌지 않잖아. 하지만 관계적 위치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 모두 마쳤습니다. 어때요? 윤수쌤의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정말 몇 줄 안 되는 내용이지만 선생님이 내공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려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선생님과 여러분은 뭐에 대한 내용 공부했어요? 위치와 관련된 내용 공부했습니다. 근데 위치를 왜 공부하는 거야? 왜? 중요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지리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성을 파악했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 3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대륙과 해양으로 표현해요. 뭐라고 해? 지리적 위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위도와 경도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하지? 수리적 위치. 주변 국가의 관련성으로 표현합니다. 관계적 위치. 또 우리는 이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알아두기 코너를 통하여 5대양과 6대륙을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륙과 바다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반드시 여러분은 나중에 교과서 받아보시고 여러분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륙과 바다의 명칭을 알아야 돼. 교과서마다 달라요. 이건 여러분의 숙제. 자, 그리고 우리 또 뭐를 살펴봤냐면 위도와 경도를 살펴봤습니다. 위도와 경도라고 하는 건 지구상에 그려진 가짜선. 특히 가로선은 위선, 세로선은 경선. 그래서 위도와 경도, 기준은 적도가 되고 기준은 본초좌우선이 되고 기후에 영향을 주고 시차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필기하지 못한 친구들 있다면 필기해 두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마지막 코너는 선생님이 이렇게 멋지게 판서한 내용을 통하여 다시 한번 중요한 핵심 짚어보는 내공 판서가 이어질 겁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무리하시고요. 내공 판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의 마무리는 내공판서로 진행을 합니다. 내공판서는 선생님이 열심히 깔끔하게 정리한 판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코너인데요. 근데 선생님이 이 판서의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자료실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핸드폰에다가 사진을 다운받아. 그래서 여러분이 들고 다니면서 나중에 시험 공부하고 급할 때 있잖아요. 이거 보면서 공부하면 돼. 따로 필기할 필요도 없고 보면서 넘기면서 공부할 수 있는 스마트한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선생님과 내공판서로 마무리하시고요. 자료 꼭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그렇다면 내공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여러분은 뭐에 대한 내용 공부했어요? 위치에 대한 내용 공부했어요. 왜 위치를 공부한다고 했어? 중요하니까. 위치를 알면 뭐를 알 수 있대? 기후도 알고, 지형도 알고, 문화도 알고, 그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 수 있대. 그래서 자,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 3가지가 있었습니다. 대답해 볼까요? 첫 번째, 대륙과 해양으로 표현합니다. 뭐? 지리적 위치.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경도와 위도. 알지? 경도와 위도 오늘 공부했지? 경도와 위도 숫자로 표현합니다. 수리적 위치. 그 다음에 주변 국가의 관련성으로 표현합니다. 단계적 위치. 이 중에서도 가장 정확한 거는 수리적 위치, 그리고 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것은 관계적 위치. 또한 여러분의 교과서 나중에 받아보셔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어떤 대륙과 어떤 바다가 있는가 지도를 통하여 위치 파악해 두시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명칭 파악해 두시고 또 우리 위도와 경도와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준비한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자료 있잖아요. 요거 잘 활용해서 필기해 두시면 되는데요. 자, 위도라고 하는 건 지구에 있는 가로선. 경선, 경도라고 하는 건 지구에 있는 세로선. 위도의 기준은 뭐라고? 적도. 그 다음에 경도의 기준이 되는 건 본초 좌우선. 위도가 영향을 주는 것은 기후가 되고요. 경도가 영향을 주는 것은 시차가 됩니다. 또 각각의 표현 방법, 북위 0도부터 90도, 남이 0도부터 90도, 경도 0도부터 180도, 그 다음에 서경, 동경 0도부터 180도, 서경 0도부터 180도 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첫 번째 강의 선생님과 마무리하였고요.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재 10페이지 펴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 A만 정리했잖아요. 나머지 B, 공간 범위에 따른 위치 표현. 이 부분 공부할 터이니 여러분이 교재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수업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선생님 다음 수업 준비하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